뭐라고 하는 겁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이 한 문장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장.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기자의 질문을 듣고 비웃은 순간이었어요. 순식간에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장면이 문제가 됐을까요? 단순히 억양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사건 이후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에서 경멸로, 신뢰에서 불신으로 한 문장이 초강대국의 위상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조용히 세계의 신뢰를 얻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통역 실수가 아닙니다. 언어로 신뢰를 잃은 나라와 언어로 세계를 연결하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워싱턴 DC 백악관 브리핑룸. 오후 2시 정례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외국 기자 100여 명이 자리를 채웠어요. 대통령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보좌관이 알렸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가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트럼프가 앞줄에 한 기자를 지목했어요. 네, 당신. 프랑스 르몽드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베테랑 기자였어요. 대통령님, 프랑스 르몽드입니다. 그가 프랑스식 영어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유럽 무역 협정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억양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영어였어요. 기자회견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손을 들어 기자를 제지했어요. 잠깐만요. 그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섰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트럼프가 손을 저었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가 다른 기자를 찾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기자회견장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몇몇 미국 기자들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외국 기자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미국 기자 있습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트럼프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뒷줄에 한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고 트럼프는 즉시 그를 지목했어요. 네, 당신. 질문하세요. 프랑스 기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기자회견이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파리 르몽드 본사. 편집실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자가 모욕당했습니다. 편집장이 분노했습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조롱했어요. 영상 떴습니다. 한 기자가 컴퓨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백악관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손을 저으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건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편집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전체, 아니, 비영어권 국가 전체에 대한 모욕이에요. 기사를 써야 합니다. 편집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제목은 트럼프, 프랑스 기자 조롱으로 갑니다. 편집장이 결정했습니다. 전면 톱 기사로 가져가세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들끓었어요. 런던 BBC 뉴스룸.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자를 조롱했습니다. 앵커가 보고했습니다. 이건 뉴스 가치가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외교 전문 기자가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외국 언론에 대한 명백한 경멸입니다. 보도합니다. 편집장이 결정했습니다. BBC 전역 뉴스 헤드라인이 나갔어요. 트럼프, 백악관에서 프랑스 기자를 조롱하다. 화면에는 트럼프가 손을 저으며 비웃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베를린 슈피겔 본사. 독일 최대 주간지 편집실도 바빴습니다. 트럼프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기자를 조롱했어요. 예상된 일입니다. 한 기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밖 세계를 존중하지 않아요. 기사 각도를 잡읍시다. 미국의 오만함. 편집자가 제안했습니다. 초강대국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 말이에요. 뉴델리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도 최대 일간지도 보도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지난해 백악관 회견에서 우리 기자도 억양 때문에 무시당했어요. 트럼프는 영어만 인정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정확히는 미국식 영어만요. 도쿄 아사히 신문도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변했습니다. 국제부 차장이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를 포용했지만 지금은 자국만 생각해요. 백악관 대변인실.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외신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대변인이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인도 모두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SNS는요? 더 심각합니다. 보좌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트위터에는 비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기자 조롱. 모든 언어를 존중하라. 거만한 미국. 대응해야 합니까? 대변인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참모진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사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상책이에요.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책임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통령님 스타일이에요. 워싱턴 포린 프레스 센터. 외신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자를 그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놀랍지 않습니다. 영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하죠. 하지만 대통령입니다. 독일 기자가 반박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계속 보도해야 합니다. 프랑스 기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와 존중의 문제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 각국 대사들이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백악관 사건을 봤습니까? 프랑스 대사가 물었습니다. 봤습니다. 여러 대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독일 대사가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존중했지만 이제는 무시해요. 이게 현재 미국의 모습입니다. 인도 대사가 덧붙였습니다. 힘만 믿고 다른 나라를 깔보는 겁니다.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가 보좌관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외신들이 난리입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기자 조롱건으로요. 그래서요? 트럼프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제대로 영어를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 문제요? 트럼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기자가 백악관에 와서 질문하는 게 더 문제죠. 미국 대통령의 조롱 한마디. 전 세계가 본 건 힘이 아니라 오만함이었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시작된 파문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기자회견이 끝난 지 1시간. 트럼프의 조롱 장면이 이미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CNN 뉴스룸. 긴급 특보 체제가 가동됐어요.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기자의 억양을 조롱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트럼프가 손을 저으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트럼프 외신 기자 조롱. 헤드라인이 화면 하단에 떴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외국 언론에 대한 의도적 경멸일까요? 앵커가 질문을 던졌어요. 전문가와 연결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학 교수가 나타났어요. 교수님,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기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모욕이에요. 특히 프랑스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국입니다. 억양 때문에 질문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정중하게 다시 질문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조롱은 절대 안 됩니다. 트위터, SNS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이 트윗을 올렸어요. 언어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언어는 존중받아야 한다. 순식간에 10만 개의 리트윗이 달렸습니다. 영국 BBC 기자가 트윗했어요. 오늘 백악관에서 본 것은 미국의 힘이 아니라 오만함이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모욕당했다. 독일 슈피겔 편집장도 가세했습니다. 트럼프가 프랑스 억양을 비웃는다면 내일은 독일 억양, 모레는 일본 억양을 비웃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비영어권 국가에 대한 모욕이다.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 기자의 트윗도 화제가 됐어요. 우리도 지난해 비슷한 경험을 했다. 트럼프 앞에서 인도식 영어로 질문했더니 무시당했다. 이게 미국이 말하는 자유와 평등인가?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해시태그 트럼프 리포터 조롱. 해시태그 모든 언어를 존중하라. 해시태그 거만한 미국. 해시태그 보이콧 트럼프. 파리 엘리제궁.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기자를 모욕했습니다. 외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분노하고 있어요. 트럼프답습니다. 대통령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미국 밖의 세계를 존중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공식 항의합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미대사를 통해 백악관에 항해 서한을 전달하세요.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소집하세요. 몇 시간 후 프랑스 외무부 브리핑룸.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섰어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 언론인에 대한 명백한 모욕입니다.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언어와 억양은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변인이 계속했습니다. 모든 언어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근간입니다. 기자회견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U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여러 회원국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공동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주장했습니다. 이건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비영어권 국가의 문제입니다. 동의합니다. 독일 대표가 지지했습니다. 트럼프의 태도는 유럽 전체에 대한 경멸이에요. EU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깊이 우려한다. 언어 다양성은 인류의 자산이며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언어와 문화에 대한 존중을 촉구한다. 런던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악관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언어 차별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식 영어만 인정하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는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미국식, 영국식, 인도식, 아프리카식 모두 정당한 영어입니다. 하지만 억양 때문에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조롱하는 게 아니라요.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언어는 권력이 아닙니다. 소통의 도구예요. 트럼프는 이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뉴델리 인도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인도식 영어는 10억 명이 사용하는 정당한 영어입니다. 하지만 종종 무시당하죠. 미국은 변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과거에는 다양성을 포용했지만 지금은 자국 중심주의에 빠져 있어요. 도쿄 일본 외무성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억양이나 발음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 베이징 중국 외교부는 더 강하게 나왔어요. 미국이 말하는 자유와 평등은 위선이다. 자국 언어만 인정하고 다른 언어를 비웃는 태도가 이를 증명한다. 워싱턴 백악관 대변인실. 언론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EU, 인도, 일본, 중국 모두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보좌관이 보고했습니다. 대응해야 합니까? 대통령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대변인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각하,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과요? 트럼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각하, 사과 없습니다. 끝. 통화가 끊겼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질문이 많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어떠한 모욕 의도도 없으셨습니다. 단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과는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과 계획은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공식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우리는 프랑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욕타임스 본사. 사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언어를 조롱하는 대통령, 신뢰를 잃는 미국으로 갑니다. 편집장이 결정했습니다. 사설이 나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기자 조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는 외국 언론에 대한 체계적인 경멸이며 미국의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언어와 억양을 비웃는 태도는 민주주의 가치에 반한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판적인 칼럼을 실었습니다. 언어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수단이다. 트럼프는 이를 모르고 있다. 그의 오만함은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언론을 조롱하는 모습을요. 언어와 억양을 비웃는 태도. 그것은 언론의 자유와 외교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린 프레스 센터. 백악관 사건 이틀 후 외신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한 일입니다. 프랑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였지만 내일은 당신들 차례일 수 있어요. 회의실에 각국 기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인도,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필리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도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작년 백악관 회견에서 질문했는데 트럼프가 제 억양을 흉내내며 웃었어요. 주변 기자들도 따라 웃더군요. 저도요. 아프가니스탄 기자가 말했습니다. 영어로 질문했지만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죠. 트럼프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는데 조롱하는 말투였어요.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식 영어를 씁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제대로 된 영어로 취급하지 않아요. 미국이 우리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의 문제입니다. 런던 가디언 본사. 특집 기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정합시다.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소통이 무너진 초강대국 미국은 세계의 말을 듣지 않는다. 기사가 나갔어요. 미국은 한때 세계 소통의 중심이었다. 각국 정상과 기자들이 백악관에 모였고 미국 대통령은 그들의 말을 경청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트럼프는 미국식 영어만 인정하고
다른 억양을 조롱한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다. 과거에는 포용했지만 이제는 배제한다. 과거에는 경청했지만 이제는 조롱한다. 파리 리베라시옹. 프랑스 진보 일간지가 더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 언어 제국주의의 부활. 제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영어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한다. 미국식 영어만 정당하고 나머지는 열등하다는 식이다. 이는 식민주의 시대의 언어 제국주의와 다를 바 없다. 베를린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독일 최대 일간지도 사설을 실었어요. 과거 미국은 소통의 중심이었다. 세계 각국이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자국 언어와 방식만 고집하며 다른 문화를 무시한다. 뉴델리. 인도 국회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한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인도식 영어는 10억 명이 사용하는 정당한 영어예요. 하지만 미국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영국 식민 시대에도 우리 언어를 무시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언어 제국주의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외교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억양과 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카불. 아프가니스탄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모임이 열렸어요. 우리 기자가 백악관에서 모욕당했습니다. 협회장이 말했습니다. 전쟁을 취재하며 목숨을 걸었던 기자예요. 그런데 억양 때문에 조롱당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한 기자가 분노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언어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 말하는 평등입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기들 말만 인정하고 우리 말은 비웃는 게요? 라고스. 나이지리아 언론인협회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식 영어는 정당하다. 우리는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고 영어를 배웠다. 하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영어를 사용한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 마닐라. 필리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변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은 우리의 친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를 깔봅니다. 필리핀식 영어를 비웃고 우리 문화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입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동맹의 기본이에요. 미국이 이를 모른다면 우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관계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힘은 군사력만이 아니었어요. 문화, 가치, 소통 능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모두 잃고 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외국 기자를 조롱하고 동맹국을 무시하며 자국 중심주의를 강요해요. 이는 소프트 파워를 스스로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국에서 멀어질 겁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데 왜 미국과 협력하겠습니까? 다른 파트너를 찾겠죠. 뉴욕 유엔 본부. 비공식 대사 모임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미국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프랑스 대사가 말했습니다.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도 느낍니다. 인도 대사가 동의했습니다. 미국과 대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독일 대사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의견을 경청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기 말만 합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브라질 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어요. 백악관 상황실. 정보 분석가가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타격이 심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인도 등 주요 동맹국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NATO 예산 분담 협상에서 비협조적으로 돌아섰고, 인도는 방산 협력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언어 조롱 하나 때문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분석가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누적된 불만의 폭발이에요. 미국이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쌓여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어요. 미국은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트럼프의 언어 조롱은 빙산의 일각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제 규범을 경시하며 자국 이익만 추구한다. 이는 초강대국의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런던 BBC 다큐멘터리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미국 소통이 무너진 초강대국.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한때 미국은 세계 소통의 중심이었다. 각국이 미국의 말에 귀 기울였고 미국도 세계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국은 자국 언어와 방식만 고집하며 세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화면에 트럼프가 손을 저으며 프랑스 기자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한 장면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오만함이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프랑스, 인도, 아프가니스탄 기자들의 얼굴이 교차됐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미국이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과거 소통의 중심이었던 미국은 이제 조롱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청와대 춘추관. 한국 대통령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 50여 명이 자리를 채웠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여러 손이 올라갔고 대통령이 중간쯤에 한 기자를 지목했어요. 네, 저기 계신 분.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식 영어 억양이 강했어요. 대통령님,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정책에 대해 기자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억양은 명확했지만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마치자 대통령이 이어폰을 확인했어요. 통역이 잘 들리시나요? 대통령이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변을 시작했어요.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답변하는 동안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자막이 떴습니다.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동시에 6개 언어로요. 이탈리아 기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기자를 지목했어요. 네, 뒤쪽 계신 분.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인도식 영어 억양이었어요. 대통령님,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입니다. 한인도 경제 협력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만. 기자의 억양이 강했지만 대통령은 인내심 있게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답변했어요.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견장 뒤편. 각국 통역사들이 부스에 앉아 실시간 동시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통역 장비가 가동 중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외신 기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습니다. 이탈리아 기자가 말했습니다. 제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데 대통령님이 끝까지 경청하셨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프랑스 기자가 동의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조롱당했지만 여기서는 존중받았어요. 통역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실시간 동시 통역, 다국어 자막.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의장국이었어요. 회의장 입구. 각국 정상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외교부 직원들이 각국 언어로 인사했어요. 비앙브뉴 프랑스 대통령에게, 빌코멘 독일 총리에게, 비엔베니도 스페인 총리에게. 한국 직원들이 우리 언어를 압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감탄했습니다. 세심하군요. 회의장 안. 원탁에 각국 정상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앞에 최신형 동시통역 이어폰이 놓여 있었어요.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원이 안내했습니다. 24개 언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24개요? 독일 총리가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한국의 통역 기술입니다. 진행요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정상이 자국어로 발언했어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언어가 실시간으로 통역됐습니다. 끊김도 없고 지연도 없었어요. 놀랍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포르투갈어로 말하는데 즉시 통역되네요.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작년 프랑스 G20에서는 통역이 자주 끊겼는데 여기는 완벽하군요. 회의 휴식 시간. 각국 정상들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오랜 투자의 결과입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통번역 인프라에 투자해왔어요. AI 통역, 실시간 자막, 다국어 동시통역 시스템. 왜 그렇게 공을 들였습니까? 소통이 외교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예요. 세계와 소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언어와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 본사. 기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역혁명 G20에서 본 완벽한 소통. 제목이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번역 시스템을 선보였다. 24개 언어 실시간 동시통역, AI 지원 번역, 다국어 자막. 각국 정상들은 자국어로 자유롭게 발언했고 모든 내용이 즉시 통역됐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세계 소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이 외국 억양을 조롱하는 동안 한국은 모든 언어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뉴욕타임스도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 세계가 배워야 할 소통의 모델. 한국의 통역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도다. 한국은 어떤 억양, 어떤 언어도 조롱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다. 도쿄 아사히 신문. 일본 기자가 르포 기사를 썼습니다. 나는 서울 G20을 취재하며 충격을 받았다. 한국 정상회담장의 통역 시스템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각국 기자들이 자유롭게 자국어로 질문했고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통역됐다. 한국 외교관들은 영어뿐 아니라 여러 언어를 구사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그들은 세계와 소통할 준비가 돼 있었다. 베를린 독일 외교부. 장관이 참모들과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상회담도 저런 통역 시스템이 필요해요.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습니까?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세계와 소통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죠. 그래서 통역과 번역에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파리 엘리제궁. 프랑스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통역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조롱당했지만 서울에서는 존중받았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번역 교육은 세계 최고입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40개 언어 통번역 전문가를 양성해요. 이들이 한국의 글로벌 소통을 책임집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강합니까? 한 외국인 학생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장이 답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 무대에 서려면 소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 어떤 언어와도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서울 청와대 영빈관. 각국 대사들과의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소통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말했습니다. G20에서 본 통역 시스템은 최고 수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언어를 존중합니다. 억양이나 발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소통하려는 의지입니다. 미국과는 다르군요. 독일 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언어만 인정하지만 한국은 모든 언어를 포용합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세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세계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한국 정상회담장. 실시간 동시통역 이어폰, 다국어 자막, 신속한 통번역 시스템. 질문하는 기자와 경청하는 대통령. 고개를 끄덕이는 청중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번역 인프라와 소통 문화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대표가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 150여 명이 경청하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언어 다양성과 문화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연설이 계속됐습니다. 영어였지만 천천히 명확하게 발음했어요. 연설이 끝나자 아프리카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가 일어났어요. 아프리카식 영어 억양이 강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다문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한국 대표는 이어폰을 조정하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가 답했어요. 한국에는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다국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입니까? 정부 민원은 15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한국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병원, 학교, 관공서에 통역사가 배치돼 있고요. 긴급전화 119도 다국어로 운영됩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시청 글로벌센터. 외국인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한국인 직원이 베트남어로 물었습니다. 베트남 주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1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요. 편하신 언어로 말씀하세요. 옆 창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주민이 러시아어로 상담받고 있었고 또 다른 창구에서는 네팔 주민이 네팔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베트남 주민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당했거든요. 여기는 다릅니다. 직원이 답했습니다. 모든 언어가 소중하니까요. 서울 이태원 글로벌 빌리지 센터. 외국인 커뮤니티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떻습니까?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프랑스인 거주자가 답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프랑스어 통역사가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인 거주자가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영어 통역을 제공해줬어요. 제 억양을 비웃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존중합니다.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외국에서 차별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더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뉴욕 유엔본부. 한국이 주최하는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언어 다양성과 문화 존중.
주제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어요. 언어는 권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소통의 수단이에요. 한국은 모든 언어를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세계 언어 사용자 중 한국어는 1%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언어를 배우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강조했습니다. 모든 언어는 가치가 있다는 것. 억양이나 발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런던 BBC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 존중으로 만든 신뢰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특한 나라다. 나레이션이 흘렀어요. 외국인 200만 명이 살고 있지만 언어 차별이 거의 없다. 정부는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외국인을 환대한다. 화면에 서울 글로벌 센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15개 언어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된다.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아랍어. 어떤 언어도 무시되지 않는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어요. 프랑스인 거주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내 언어가 존중받는다고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억양 때문에 무시당했지만 여기서는 끝까지 내 말을 들어줍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 언어학과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언어 정책을 분석해 봅시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다문화 사회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존중입니다.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외국 언어를 조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우고 이해하려 합니다. 정확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외국어 교육을 받아요. 경찰, 의료진, 교사들이 기본적인 외국어를 구사합니다. 이는 외국인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미국과는 대조적이군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영어만 강요하지만 한국은 다양한 언어를 포용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신뢰받는 이유입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존중이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평균 2~3개 외국어를 배웁니다. 교장이 설명했습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로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을 선택해요. 왜 이렇게 많은 언어를 배웁니까? 한 외국인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외국어와 다문화를 배웁니다. 서울국제교류재단. 외국인 강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미국인 강사가 말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인들이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 억양을 자주 비웃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참을성이 있습니다. 프랑스인 강사가 덧붙였습니다. 제 한국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려 노력해요. 이게 존중이죠. 제네바 국제기구 연합회의. 한국의 사례가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모범적입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다국어 행정 서비스, 외국인 지원센터, 통역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태도입니다. 시민들이 어떻습니까?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외국인을 존중합니다.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길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을 보면 도와주려 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번역 앱을 쓰거나 몸짓으로 설명합니다.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인들도 해외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하는 거죠. 서울 청와대 접견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대사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인상적입니다. 프랑스 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한국에서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외국인을 존중하려 노력해요. 비결이 뭡니까? 독일 대사가 물었습니다. 공감입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인들도 해외에서 일하고 살아요. 그곳에서 차별받거나 무시당하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가족처럼 대하려 합니다. 말 한마디를 가볍게 흘리지 않는다. 인도 대사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강점이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억양을 조롱하는 건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그게 신뢰를 만듭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신뢰받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외교관이 외신 기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고 답하는 모습. 국제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장면. 한국은 말 한마디를 가볍게 흘리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신뢰를 만들고 있었어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아카이브. 낡은 흑백 사진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 조인식. 큐레이터가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유엔군과 북한군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 미군 통역관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는 통역관조차 없었습니다.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자리에서 우리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없었어요. 미군 통역관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었죠.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65년 한일회담 장면이었어요. 한일회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어나 영어로 소통해야 했어요. 우리말로 협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큐레이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역도 외교도 모든 게 미국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역사관. 벽에 연대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74년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설립.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한국은 본격적으로 통역사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교재도 없고 시스템도 없었죠. 미국과 유럽의 통역 교육을 배워와야 했습니다.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1985년대 학생들이 헤드폰을 쓰고 통역 연습하는 모습이었어요. 장비도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교수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동시통역 부스, 헤드폰, 마이크 시스템. 모두 외국 제품이었어요.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때가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주최했고 수백 명의 통역사가 필요했죠.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어요.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외국 통역사에게 의존했어요. 우리 기술력이 아직 부족했으니까요. 컬러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장면이었어요. 2002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통역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다음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때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개 언어 실시간 동시통역 시스템.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우리가 배우던 나라에서 세계가 배우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런던 킹스칼리지 통번역학과. 교수가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역 기술을 분석해 봅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50년대 한국은 통역 후진국이었어요.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필요와 투자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예요. 세계와 소통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죠. 그래서 통역과 번역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매년 수천억 원을 통번역 인프라에 투자했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통역사 양성, 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밀어붙였죠.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시스템을 세계가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파리 ESIT 통번 역대학원. 유럽 최고의 통역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장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AI 통역 기술과 실시간 자막 시스템을 우리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다고요? 한 교수가 놀랐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가르쳤는데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원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어요.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통번역센터. 한국 통역 시스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알아봅시다.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외대 교수가 초청 연사로 나왔어요. 한국의 통역 발전사는 생존의 역사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예요. 세계와 소통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1950년대 우리는 통역관도 없었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미군 통역관에게 의존했죠. 하지만 우리 운명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통역 기술을 배워왔어요. 수십 년간 투자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AI 실시간 통역, 다국어 동시 자막, 24개 언어 동시 통역. 이제는 세계가 우리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청중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울 코엑스 국제 통번역 기술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최신 통역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AI 실시간 통역 시스템입니다. 한 부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50개 언어를 즉시 통역해요. 정확도는 95% 이상입니다. 놀랍습니다. 독일 바이어가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나네요. 이건 전부 한국 기술입니까? 미국 바이어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 한국에서 했어요.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옆 부스에서는 실시간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즉시 20개 언어로 자막이 뜹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프랑스어로 말하자 즉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자막이 생성됐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군요. 프랑스 바이어가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못 봤던 기술입니다. 한국이 선두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세계 통역 시장의 30%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요. 베를린 국제회의장. 독일 정부 주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국산 통역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독일 외교부 직원이 안내했어요. 한국 기술입니까?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가장 우수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국어로 발언했고 모든 내용이 즉시 통역됐습니다. 완벽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과거 미국 시스템을 썼을 때는 자주 끊겼는데 이건 문제 없네요. 파리 유네스코 본부. 다국어 교육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50년 만에 통역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통역 기술의 발전 곡선이었습니다. 70년대 한국은 미국 기술에 완전히 의존했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투자와 연구 끝에 2020년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장기적 투자와 명확한 목표입니다.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50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했어요.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통역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좌관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60개국이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60개국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전역에서 한국 통역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50년대 우리는 통역관도 없었어요. 미국에 의존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우리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배우던 나라였지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우리에게 배우고 있어요. 흑백 사진에서 컬러 화면으로 미군 통역관에 의존하던 시절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통역 시스템으로 한국이 따라잡았습니다. 아니, 넘어섰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또 다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에 올랐어요. 기자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독일 기자였어요. 대통령님, 지난주 프랑스 기자 조롱건에 대해 그 얘기 또 하려고요? 트럼프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하고 오세요. 다음 질문. 독일 기자가 창백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또다시 얼어붙었어요. 서울 청와대 춘추관. 같은 시각 한국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집트 아라흐람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아랍식 영어 억양이 강했습니다. 대통령님, 이집트 아라흐람입니다. 중동 정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자가 천천히 질문했습니다. 억양 때문에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대통령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역이 잘 들리시나요?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대통령이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아랍어 자막이 떴어요. 이집트 기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뉴욕타임스 본사. 비교 기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두 장면을 대비시킵시다.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청와대. 트럼프와 이재명. 기사가 나갔어요. 조롱하는 미국 vs 소통하는 한국. 제목이었습니다. 같은 주 두 개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워싱턴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자를 조롱했다. 서울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외국 기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했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트럼프는 영어를 제대로 하고 오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통역이 잘 들리느냐고 물었다. 이 차이가 두 나라의 차이다.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인다. 한국은 존중으로 이끈다. 세계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언어로 갈라선 두 나라, 미국의 오만 vs 한국의 겸손. 트럼프는 외국 억양을 비웃는다. 이재명은 모든 언어를 존중한다. 이는 단순한 태도의 차이가 아니다. 국가 철학의 차이다.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에 빠져 세계를 잃고 있다. 한국은 세계 중심 사고로 신뢰를 얻고 있다. 파리 르몽드. 사설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백악관에서 모욕당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존중받았다. 프랑스는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베를린 슈피겔. 표지 기사가 나왔어요. 대형 사진 두 장이 나란히 실렸습니다. 왼쪽 트럼프가 손을 저으며 웃는 모습. 오른쪽 이재명 대통령이 경청하며 고개 끄덕이는 모습. 캡션이 달렸어요. 조롱 vs 존중 세계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제네바 유엔 본부.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언어 차별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는 언론 자유와 언어 다양성을 위협합니다. 한국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한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언어를 존중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여러 대표들이 지지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삼읍시다.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언어 존중에 관한 유엔 결의. 모든 언어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억양이나 발음을 조롱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다. 각국은 한국의 다국어 소통 정책을 본받을 것을 권고한다. 워싱턴 국무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외교적 타격이 심각합니다. 국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유엔이 한국을 모범 사례로 채택했어요. 우리는 부정적 사례로 언급됐고요. 대통령님께 보고해야 합니까?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지는요?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만큼 우리는 약해지고 있어요. 서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유엔이 우리 정책을 모범 사례로 채택했습니다. 세계 80개국이 한국 시스템 도입을 문의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위원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언어와 소통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보다도요? 미국보다 훨씬 앞섭니다. 장관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힘만 믿고 오만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세계를 존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신뢰예요.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비교 정치학 강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봅시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어요. 하지만 최근 국제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외국 기자 조롱, 동맹국 무시, 일방적 정책. 이런 것들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깎아먹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는 미국보다 작죠. 하지만 소프트 파워는 급상승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존중입니다. 한국은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존중해요. 이게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는요? 한국이 계속 강해질 겁니다. 교수가 단언했습니다. 미국이 조롱하는 동안 한국은 소통하고 있어요. 세계는 소통하는 나라를 선택할 겁니다. 서울 청와대 영빈관. 세계 언론인 협회 회장단이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올해의 언론 친화국으로 선정했습니다.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언어의 기자를 존중하고 최고 수준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요.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외국 기자를 무시하거나 차별해요. 특히 최근 미국의 태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어떤 억양, 어떤 언어도 조롱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권력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언어를 비웃을 때 한국은 언어로 세상을 연결했어요. 조롱하는 미국, 소통하는 한국. 세계가 선택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웃는 트럼프와 청와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세계 정상들. 두 장면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이 따라잡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의 소통 철학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